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요즘 제 삶 속의 하나의 즐거움이 휴대폰으로 랄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손질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라디오를 듣던 시절에는 주파수를 맞추느라 애를 썼는데 이제는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 되어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예전이 어땠었나 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옛날을 돌이킬 순간은 없어요. 사람의 삶은 희노애락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쁨과 즐거움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고 자식들의 장난을 따라 웃음 짓기도 하고 아이가 아프면 함께 울어주는 엄마의 사랑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라면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죠. 매일 내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과 이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이사 오면서 또 다른 고향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인생의 쉼표를 찍지 못한 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눈물 속에서 보내야 했던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소장농의 딸로 태어났고 매일 힘들게 일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겨우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여학생들을 보면 왜 그렇게 부러울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을 원망했고 부모를 비난했습니다. 엄마, 나도 돈을 모아서 검정고시라도 쳐볼까 하면서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건 필요 없어. 가난하니까 집에 돈을 보태야지. 검정고시 따위는 소용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입을지도 없고 밥도 없어서 맴을 둘러보며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느냐 생각해보면 엄마가 웃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가족들을 밥 굶기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만 생각했죠. 아버지도 힘들게 일해도 제대로 된 돈을 벌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부모님을 보며 난 결코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돈이 없어도 웃음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고 누구보다 당당한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남매 중에서 큰 오빠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나머지 형제는 모두 일토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 취업해서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늘 죄송합니다. 20살이 되던 해 엄마는 시장에 아주 작은 가게를 차렸고 나는 그 가게에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가장 큰 딸이 일을 돕고 있으니 시장 사람들에게는 나도 이야기거리가 되었죠. 저기 떡집 아들내미는 자유 연애한다더니 지금 나이가 점점. 나이가 30도 넘었거든 말야. 그래서 그런 늙은 독신 남자에게 누가 결혼할까? 다행히도 그 집의 유일한 아들이니까. 예전에는 그 집에 땅이 있어서 부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 자랑하는 법이지. 그 땅은 아마도 10,000평 이상일 텐데 고조부부터 전해져 내려온 땅이라 떡집 사장인 아들은 나름 눈이 높아서 땅을 사고 팔면서 많은 이득을 얻은 것 같아. 내 이야기는 못 믿거나 들을 사람들도 있고 특히 그 노인과 결혼할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지. 그런데 그날 밤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떡집 사장이 장부인에게 시집가자고 했는데 그 집 아들이 어떤 여자를 시집가면 행복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대.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를 했어. 떡집 사장의 아들이 나를 선호하고 있으면 나도 잘 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돈집에서도 잘 대해줄 거라 하고 혹시 내일 장사를 하지 말고 영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거야? 아니, 아닌데 말자도 좋고 우리 또한 좋지 않나 싶어. 말이죠. 그 집 바로 생활비가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을 거려. 첫째 딸은 원래 살림 미천이라잖아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돈이라면 눈이 뒤집혀서 딸까지 팔려고 하는 부모가 부모인가요? 전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속상해서 이불을 덮어쓰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오직 돈돈 정말이 집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떡집 사장 아들과의 결혼은 저만 빼고 착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시장 양장점 집에 가서 옷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전 결국 엄마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퍼부었습니다. 갑자기 옷을 왜 사주는 건데? 너도 이제 여자니까 좀 꾸미고 살아야지. 먹고 살기 바쁜데 옷을 입다니 말이 안 되잖아. 아, 너도 시집 가야 될 거 아니야? 시집 누구랑? 나 남자 없어. 아, 떡집 사장 아들이도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잘해봐 뭐. 난 그 사람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들어보니까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라던데. 엄마는 뭘 보고 그런 사람한테 날 시집 보내겠다는 거야? 너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너도 하루빨리 돈 많은 집에 시집 가서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지 뭐. 나 다 들었어. 아버지랑 하는 말, 나 팔아서 돈 좀 만져보고 싶은 거잖아.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할 말이 없어요. 엄마에게 정말로 맞았고 엄마는 이전에 보지 못한 눈물을 흘렸다. 부모가 자식을 팔다니, 딸을 팔아서 돈을 받으니 좋아하겠니? 그 말에 너한테 지름길로 가라고 말하기만 하지. 이건 사랑? 그런 게 잠깐일 뿐이야? 사람이 살아야 하잖아. 그것도 제대로. 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식사 걱정을 덜하고 살기를 바랐다. 엄마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캄캄한 밤이었고 제 방으로 들어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원피스가 걸려 있었고 잘못된 맞춤법으로 쓰인 메모가 놓여 있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옷은 내가 입고 싶을 때 입어라. 엄마의 메모를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의 욕심 때문에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냥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10살 많은 나이의 신랑이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버거 있었고 어리다는 이유로 좋다는 말만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매일 외박하고 돌아오면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야, 꿀물 좀 가져와. 너 자유연애지? 아니지. 맞다. 너 중학교 나오지도 못했지? 내가 뭘 알아? 너 돈 보고 결혼한 거 알지? 왜 그런 소리를? 야,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고. 너 돈 보고 결혼한 거 맞잖아. 결국 나는 지쳐버렸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해 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야. 너와 결혼한 건 우리 집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야. 돈 보고 이 집에 왔으니까 돈값은 해야지.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아들만 낳아주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결혼 후 한 번도 나를 위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만 그러다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욕심은 엄마 아버지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주는 야구를 하고 있네. 야, 너는 왜 맨 얼굴이 불쌍해 보이니? 그게 아니라 만복 씨가 맨날 외박에 술에 져. 너무 힘들어. 어머니 그게 어때? 내가 집사람 노릇을 잘 못하니까 우리 만복이가 자꾸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너 만약에 아들 못 나오면 각오해 알겠어? 전 우리 집안 형편이 기울어도 저를 받아들여준 시댁이 처음에 고맙기도 하고 이상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의 속내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냥 절대를 이어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맨날 밖으로 도는 남편 때문에 전 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대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댔죠. 당연히 남편의 분류는 우리 친정 식구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겨우겨우 6개월 만에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소식을 가지고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좀 잤어. 응, 점심 차려놨으니까 먹고 얼른 시댁으로 가. 쉬어를 기다리시겠다. 엄마, 원래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노는 게 본래 습성이야? 아무리 예쁜 양귀비가 와도 조강지처한테는 못 당하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친정 엄마에게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남편의 바람남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들을 바꾸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아닌 아들인 나에게는 떠나오지 못했죠. 정말 이 일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모두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죠. 그 소망은 결혼 10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축하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아, 이제 다 됐어요.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딸인지 아들인지 모른다고요? 삼신할머니가 아실 테죠. 그 첫 아이는 딸이 나올 거라 생각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직후에 찾아다니던 한의원에서 아들만 낳게 도와줄 약을 다 모아와서 먹였어요. 그리고 임신하지 않았더라도 언니처럼 몸과 행동을 24시간 임신부처럼 유지하라고 감시했어요. 막연히 임신을 하면 시어머니의 감시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틀렸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가 먹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진짜요? 그 종적인 존재는 없이 오직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셨죠. 정말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더군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건너 집 산부자집 말진에 가서 소금 좀 훔쳐 와란에 있던 속옷을요. 그럼 입던 속옷이 새 속옷이겠냐. 아들 많이 낳은 여자 속옷을 입고 있으면 아들 낳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따 눈치껏 가서 좀 훔쳐 와봐 알겠지. 아니 아들 낳으라고 속옷을 훔치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산부자 집에 놀러가는 척하며 빨래줄에 있는 속옷을 훔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옷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전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죠. 배는 점차 불러왔고 시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무조건 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배가 남산만하니 떡 두꺼비 같은 아들 낳겠다. 커파라 시음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산달이 다음 달이니 준비 좀 해야겠다. 안 그래도 시사버지가 얼마 전에 사돈 집에 땅을 좀 주셨다더라. 세상에 이런 시댁이 어딨니. 그러하게 알고 있고 너도 아들만 나오면 시아버지가 널 업고 다니실게요. 얼마나 아들 기다리시는지 저희 친정집에 땅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기쁘기보다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고요. 그 생각이 10달 동안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이를 가지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식의 이름은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자기, 우리 아기 이름 지을까? 남편이 고른다고 했지만 아이는 우리 것인데 하고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남편이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많이 지어주길 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게 대답했어요. 이리 지어서 오래 산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한 생각 끝에 결정했어요. 그냥 아이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아이를 갖는 것은 그냥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 뒤로 아이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배가 아팠어요. 여보,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어디를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야, 밤에 무슨 일이야? 아이를 출산한 거군요. 분만실이 필요해. 창희야, 상파를 부르라고. 어머님은 아이를 낳을 줄 아셨나 봐. 당시엔 집에서 출산하는 게 흔했어. 힘내. 15시간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정신을 잃었어. 정말 오랜만에 깨어난 기분이었어. 산파 할머니가 옆에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었어. 아기는 건강해 보여? 아들이야? 딸이야? 둘째는 아들이면 딸이나 좋아. 이봐, 예쁘지? 전화기를 보고 눈물이 쏟아졌어. 생명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 품에 안기며 심장 소리를 듣는 게 기분 좋았어. 3일이 지났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고
미역국도 못 먹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5일째,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떤 모르는 여자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그래 나왔냐? 어머님, 모유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미역국 좀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아기가 너무 배고파해서 아들도 못난 주제에 터진 입이라고 많이 나오냐? 어머님, 내가 아들 낳으라고 너한테 공들이 돈만 해도. 어휴 말이야. 어머니, 그래도 첫 선조인데 안아보시지도 않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입 다물어.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말대꾸야?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 자식이 태어났다고. 당신 자식, 내 자식, 나 자신 많아. 아직 아들을 못 봐서 그렇지. 근데 희망이 있긴 해. 자, 인사해. 남편이 인사시켜준 여자는 배부른 임산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넌 다시 아들 낳을 준비하고 얘는 만복이 첩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토비오, 그래. 아니면 우리가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 무리 만복이가 다른 방도를 찾은 거지. 여튼 우리 아들은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해요. 자, 너도 인사해라. 형님이라 부르고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다른 방에서 쉬고 있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첩을 데려오고 저에게 인사를 시킨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한 것을 후회했고 그 인간과의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자체나 아이가 낳은 남편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미역국을 끓여 아이를 위해 먹였습니다. 우리 아이만을 생각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시댁은 아이를 태어나도 딸로 대하지 않고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딸은 수정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수정처럼 빛나라는 의미였죠. 수정아, 너의 나이를 꼭 안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 후 남편이 데려온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태어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야, 너 뭐해?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해. 어머니, 내가 그렇게 보면 안 돼? 수정이 계집애가 울어대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하지만 뭔가 이뻐서 앉아있는 거야? 하루 굶어도 안 죽는 것 같아. 완전 놔두고 일이나 해야 할 것 같아. 아직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시어머니가 이르시니 음식 해야 한다고. 음식하면서 중간중간 아이를 봐야겠어? 음식을 하면서 내가 이게 뭐라고 하는 걸까 싶었어. 외동자가 생겼다고 해서 잔치 음식을 하는 마음을 누가 알까? 잔치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어. 시어머니의 지시로 제대로 딸아이를 보지도 못했어. 잔치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가 울고 있었어. 수정아 머리가 불덩이야. 그래서 수정이를 안고 동네를 돌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소리쳤어. 선생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온 동네가 병원을 다녀왔지만 한 곳에서 문을 열어주었어. 우리 딸은 다행히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렸어. 체중도 또래보다 적게 나가서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 황태자도 조금 있고 이러다 전염병이라도 퍼질까 봐 큰일 나요. 아기들을 잘 돌봐주세요. 난 정말 딸에게 미안해했어요. 생각했어요. 내 딸을 살리려면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난 아프게 축 처진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친정집은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키우던 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집이 태어나 처음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아빠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옆집 아저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아저씨가 말해주면서 우리 가족이 사라졌다며 가식을 떨고 혹은 너한테 돈도 썼다며 허세를 부리고 갔어요.
그러다 친정집에서도 이사를 가게 한다며 소리쳤고 연락 못 받은 지 내를 향해 반말로 하는 등 인간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딸을 아프게 한 죄, 우리 친정 부모님 말레기한 것들에게 벌을 주도록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채만 나온다고? 넌 미쳤어. 해강화에 출단 고문한 당뇨료 전토. 저는 현주 소녀랑 종뚱 메이저라고 할게요. 이야기 하나 해주고 싶어요. 종뚱 현주가 이상한 NGO 회의에 갔다가 낯선 나무덤불 앞을 지긋지긋 쳐다보면서 나온 성구를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성구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기피인 역수, 성구 호이스트랑 고무구에만 적혀 있었죠. 더럽고 이상한 아이. 구석에 연하여 사측해 외곽을 넘은 이상 불을 붙어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놓아뒀대요. 요상한 문서를 구석구석 찾은 종뚱 메이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른데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고요. 바로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가서 그 종이 피어난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립캐리라는 것, 그릇장난을 살려면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주가 립캐를 사용하려 했다가 실패한 게 위험할 뿐 아니라 뒷북을 설치 후 이것이란 점은 사용 못하게 해놓았대요. HORIZONTAL 라인. 험정마. 저편문 장적 내용 묘술료량 개 주요 인물지 간적 복잡소 개이급 타문지 간적 부화. 고사적 결국표명. 진관타문지 간 유허다 문제. 단타문인 대피차적 조오 감돈의 구화 비상. 나는 시부모 집에서 나왔고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기 싫어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버텨내기 위해서는 잠도 적게 자야 했고 먹고 입는 것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기계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오직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작은 국밥집을 차렸고 장사도 매우 잘 되었습니다. 나의 국밥집 창업 소식을 듣고 주변 상인들은 나에게 독해도 이렇게 독할 수 없다며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매출이 많다며 돈을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보지 말라는 사람들은 말했다. 남편이 없다고? 시집에 가야 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도와주지 그랬어. 이전에는 나의 과거를 아무도 몰랐다. 내가 이혼했는지 딸이 있는지도 말이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남의 일에 비밀을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지를 결국 알게 되었다. 나는 결국 알고 지낸 상인의 손에 이끌려 선자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정말 여기는 이영덕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눌 것이고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파이팅.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이 흘렀다. 그때 나는 한 사람에게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내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이야기의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섞인 것 같아요. 처음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해요. 이럴게요. 이 아래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즐기며 따뜻한 가정을 이룩해 나갔어요. 사실 우리 가정은 항상 따뜻했어요. 제 딸도 그 남자를 매우 좋아했고 사실 아이를 낳으면서 처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남편이 나타나 우리 삶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함께하며 이겨냈어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지나치게 웃게 되어 기뻤고 그때까지 저희는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어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말해주세요. 삶이란 무엇인가? 결말을 무시하는 말이야 안 될 소리라네. 그렇다면 자자. 오늘도 고생했어. 너도 그렇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니 찝찝해졌지. 남편의 말에 신경을 썼던 차에 시어머니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그래, 남편을 어떻게 보는 거니? 아니, 아이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몰랐다고? 아무 사정이 있어? 가게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주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이더라고. 우리 돈으로 결혼했다. 던 말도 들었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 어머니, 사람들의 소문에 신경 쓰지 말게. 그냥 다 가볍게 넘기는 말이야. 솔직히 나도 그렇지. 명예가 누구와 관련이 없지만
가정의 주인은 경제적으로 당당해야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도 괜찮겠지. 요즘 우리 아들을 보며 불쌍해. 솔직히 남편의 가정은 가난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돈으로 해결했지. 그러나 이제 명예까지 바꾸자니 망설여진다. 그런데 여보, 우리 딸 찾으러 갈 때가 아닐까?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겠어. 정말 고마워. 딸을 찾으러 갈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데 마음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지나치게 웃게 되어 기뻤고 그때까지 저희는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어요. 네,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가게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 놓을게.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여보 집이랑 가게 당신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잖아.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정말 내 명의 이전해서 수정이를 데리러 다녀올게요. 고마워 여보. 우리 수정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게. 정말 고마워 여보. 제 딸의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는 남편의 말에 전 아무 의심도 없이 명의를 이전해줬고 딸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참 오래 살았던 동네였는데 왜 그리 낯설지? 아무리 낯선 동네라도 제가 잘하고 또 제 딸을 낳은 곳이기에 두려움 없이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 딸 우리 수정이 찾으러 왔어요. 여보, 창근이 아빠, 어머니. 저희 등장으로 온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금을 가져와 저한테 뿌렸고 전 남편은 그걸 보며 아주 야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안 나가, 나가. 내 딸 데리러 왔어요. 큰 소리 내기 싫으니까 빨리 우리 수정을 보여주세요. 수정아, 아무리 불러봐라. 나훈아. 뭐? 내 딸? 이 아이가니 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콕콕이 했단 뭐 아니거든요. 아까 왜나 병원이고 다시 좋을 때 잇 얼마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대로 나쁜 이목 많은 애기. 요 부활 벌이까지 그만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 밥직원조 굉장하면서 줘야 되이 내 부뒷가게도 요 딸바딸인가 내가 아니대 받은 걸 내가 다시 받기로 한 그 솔직히 딸 너가 죽게 만든 거 알아요. 양심적인 심리로 부뒷 뽑은 것도 없어요. 자식을 내두르는 애는 진실을. 사람인가이면 3이나 내 뭐든 이야 설정됐다. 다 해봐야 목눈도 한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없어. 무엇보 큰 게 심필요 없다면서요. 디 매부 코엘러가 달려온다고 그래서 있고 나 아빠가 없다는 동거들을 포옹 다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저보아가 너 이색 니다답 싶습니다. 그리곤 하늘에서 거자나 갈다 하는 게 있다는 것은 넉넉하 심각하여 인왕 치거 살가 이 저름은 넥스 내 명시 숙된 듯 무채하여 살그락 맞아나니면서 그 명이나 내가 죽인 가게 이게 얼마나 익은 거야 알아. 엔 소생링이 채속사 추위에 부식 보를러기에 내 표도 안지는 사고 싶었지만 아나 한심 없것대에 처만 요 이율 다 배그입니다. 요아가 형아의 답을 그런 답에 하니 답 읽지 확신 아닙니다. 이쯤 느낌이 나와지. 나 민기대리 마타를 받아 마이크란이나 하는 상자를 받아를. 아는 이근 소들 없다 막다 가고 아닙니다. 아들이 X가 했습니다. 위에 중답을 무너졌다 딸들이 다니면서 요의 무덤을 가지 않았 요 없다 하모에게 그저 미안해하으니 스를 다로그이가 고의했습니다. 요가 아니야 수위를 많이 거이라는 마이는 아어에게 그러며 정말 추로못을 없으째 맘력. 이리디고 물걸레 가장 따라가신 것도 아니있지만 사랑가기가 이 있기 과적이면서 어디 많지 않다 있던 길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야문 있는 반쪽 달화를 안 타분가 코지노소를 줄로고늘에 돌마그 없었늘 부리고 켰음은 아주일 더는 음의 부분이 맥과 시지록 다요 지푸 이티도 했지만 시펴모아이는 이비로 습입니다. 딸의 딸도 가도 당한 미녀의 애기게. 됩니다. 그럴 때 노회는 기니 책이 이렇되지 채건 다시 이발 아갔습니다. 신거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안 나가, 나가. 내 딸 데리러 왔어요. 큰 소리 내기 싫으니까 빨리 우리 수정을 보여주세요. 수정아, 아무리 불러봐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 맞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짐 하나도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게로 뛰어갔지만 가게는 문을 닫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 어머니,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까? 아니, 우리 신랑 어디 갔나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가게도 왜 이런지요? 불편한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아휴, 집이건 가게이건 다 팔고 야반만 남았네요.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끈질긴 협박으로 이용하려고만 기다렸죠. 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거 아닌가요? 아마도 남편한테 다 드린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계획이 아주 감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선자는 남편과 친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엄연히 관찰하고 가게를 인수한 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과거도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걸로 말하고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을까? 진정으로 하늘의 마음이 분출되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시련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희망마저 잃어버린 거죠.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됐지만 전 산성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을 따라가겠다고 몇 번이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절 구했고 전 정말 제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조차 만나는 게 두려워져가 결국 전 살던 동네를 떠나 멀리 달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이 그렇게 싫던 제가 이젠 가난해도 제발 제가 살아가 희망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밥차를 운영하는 곳에 취직하게 되었고 저의 친정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말자에선 음식 솜씨는 대박이에요, 그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어르신들이 얼마나 식사를 잘하시는지 다 말자 여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여사님. 제가 계속 봤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하루 쉬시고 병원에 얼른 다녀오세요. 아, 그냥 감기겠지. 괜찮아. 아유, 그러다 큰 병 돼요. 내일 꼭 병원에 가보세요. 아셨죠? 전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고 동네 병원에선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전염되는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되어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 문턱도 밟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저는 나이가 들어가니 큰 병원에 왔을 때 괜히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뒤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젊고 아름다운 여의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전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더니 추가 검사 몇 가지를 더 하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뭐 큰 명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저와 너무 닮아 보여서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의사는 동두천에서 태어나 어릴 때 친할머니의 성화로 아버지와 생리별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할머니 때문에 의사 부부가 자신을 입양한 후 자신을 사랑해준 친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의사 부부의 가장 어린 환자였고 친모가 그를 엄청나게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전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 같은 것이 있었죠. PC 그 병원 이름이 행복병원이에요. 전 병원 이름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딸 수정이가 열병이 나서 밤새 동네 병원 문을 두드리며 다녔었던 기억 그리고 젊은 의사가 밤늦게 수정이를 진찰해준 기억.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동두천 행복병원 그리고 수정이. 어머, 제 이름이 수정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저 어릴 때 이름인데 엄마가 자식 이름을 모르면 엄마가 아니지? 아휴, 정말 엄마요? 우리 둘은 어떠한 설명도 더 하지 않은 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 내가 수정이를 낳았던 그날처럼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고 그동안의 세월을 다 털어냈죠. 다른 양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양부모는 급히 딸이 있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30년 전에 맞죠? 수정이 엄마 맞아요. 우리 딸 살려주신 선생님 잊은 적이 없어요. 수정이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엄마 찾으려고 부모님이 옛날 할머니 집에도 갔었는데 모른다고 해서 엄마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분명히 딸을 찾으러 갔었는데 그때 그 집에 갔다는 사실을 수정이 양부모에게 알려주었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미안해하는데 내가 엄마를 놀라게 할까 봐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어머, 이렇게 울면 안 돼요. 엄마 팔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너무 신경 쓰거나 격한 호흡을 하면 안 돼요. 나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 수정이 이제 만났는데 나 아프면 안 돼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꼭이요. 나쁜 일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도 갑자기 찾아와 준다니 전 얼마나 하늘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날 밤 딸의 손을 꼭 잡고 밤새 이야기를 하며 딸의 얼굴을 보고 봤어요. 내 이름이 왜 수정인 줄 알아요? 왜요? 수정처럼 예쁘고 빛나게 살라고 그래서 지었어요. 엄마가 이름 지어준 덕분에 진짜 빛나게 살았어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잘 자랐으니 고마워, 수정아. 전 딸을 만난다면 그 무엇도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딸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 죽어도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수정이 아빠의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듣지 않고 싶고 필요도 없어서요. 수정이를 입양할 당시에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돈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런 아버지 아래서 자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급하게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에 찾았을 때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데 그 부잣집은 재개발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두 모자를 만났고 그분을 만나보니 인간은 악한 짓을 하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 없이 깔끔한 것도 없었죠. 수정이 아버지는 이제는 시장에서 채소를 치우며 허기를 달래며 사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것 알아요? 나 좀 살려줘요. 너가 떠난 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아들을 가진 첩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살면서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제사비마저 애인에게 빼앗겨 길거리에 털썩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친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도 내가 말했어. 그래, 내 딸인가? 아니, 내 아이가 아니야. 내가 수정이 아빠가 나눠준 적이 있나? 그때 엄마는 못 이겨서 내 아이를 바람직하게 키웠다. 내 딸 수정이 지금 의사가 됐어. 안부를 전해주려면 수정이 앞에 서서 말해야 해. 아빠를 보면서 넌 이렇게 살아있었지? 내 덕분이야. 내가 그 병원 집에 널 보냈기 때문이야. 내 아이가 의사인걸. 아이야. 수정이 찾아간다. 아빠가 여기 살고 있다고. 뭘 모자랬니? 내 딸을 팔아먹은 주제에 왜 내가 여기 왔는데 알겠어. 이젠 이렇게 쭈그리고 살걸. 내 말이 끝나자 수정이의 아버지의 머리를 후려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다. 30년 동안의 슬픔을 벗어난 기분이었다. 두 번째 남편은 사기를 쳐 구속당했다. 나도 그 사기인 골프장을 사기 맞은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들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나의 병도 많이 회복되어 건강해졌고 이제 주말마다 수정이와 등산도 즐길 정도로 되었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서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이 날 모두 등지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나쁜 일이 닥치는 그런 시기 말이죠. 하지만 이 먹구름은 영원히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릴 위협하는 번개와 천둥이 와도 언젠간 맑은 날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혹시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감하게 그 문제에 맞서 보세요. 주저하거나 피하려 하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고 어려운 순간이 오겠지만 그것을 이기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